자, 반갑습니다. 4주차 1차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다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곱의 미분법, 몫의 미분법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저번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배웠고요. 자, 오늘부터 좀 이제 속도 좀 낸다고 했었으니까 일단은 페이지는 59페이지에부터 시작을 해서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은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이거든요. 자,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미분법은 여러분들은 증명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합성함수 미분법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계산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합성함수라고 하면은 약간 요런 형태잖아요, 맞죠? 요런 형태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요런 식으로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g의 프라임의 fx,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제일 바깥에 있는 요 함수 있죠. 제일 바깥에 있는 요 함수를 미분을 해주시고, 요 안에 있는 요 합성되어져 있는 함수 있잖아요, 맞죠? 이걸 하나의 x라고 생각해 주자는 겁니다. 하나의 x, 하나의 x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함수부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 합성이 되어져 있는 그 함수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합성이 나중에 이루어져 있는 함수부터 우리가 먼저 미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끝이 아니라 안에 합성이 되어져 있는 그 함수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의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합성이 되어져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합성이 되어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여 곱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제 2.2.3입니다. 자, 예제 2.2.3을 보시게 되면, 자,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세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gx를 x 세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x를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fx를 3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 그러니까 안에 합성이 되어져 있는 함수, 이걸 fx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합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 이 y 프라임을 어떻게 미분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3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 그러니까 fx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해주시고, 어떻게 그냥 우리가 x 세제곱을 미분해 주듯이 미분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3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미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안에 합성이 되어져 있는 이 3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 있죠. 이게 fx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자는 겁니다. 그럼 얘는 미분해주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1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안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제일 겉에 있는 거를 미분해 주듯이 미분한 다음에 안에 합성이 되어져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곱해주는 이런 형태의 연습을 좀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예제 2.2.4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실수 범위까지는 우리가 뭐다 x의 n을 미분하면은 n의 x n-1제곱으로 된다라는 그 사실이 그 지수가 정수 유리수일 때뿐만 아니라 실수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예제 2.2.4는 유리수 지수를 가졌을 경우에 우리는 그 미분하는 공식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역함수의 미분법을 좀 해볼게요. 자 역함수의 미분법 지금 보게 되면 정리 2.4입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법인데 자 일단 역함수의 미분법은 우리가 일단 y는 fx 정했죠.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자 여기다 우리가 적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x는 바로 뭡니까? f의 인버스의 y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죠. dx dy 이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아니지. 이걸 찾고 싶은 게 아니죠. 맞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역함수의 미분 형태니까 바로 얘를 미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얘를 미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 역함수에 대한 변수는 y잖아요. 맞죠? 그럼 역함수를 미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y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y에 대해 미분.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 dx의 d의 f 인버스 y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dx 죄송합니다. 이 x가 아니라 dy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이 dy의 d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dy의 dx는 우리는 바로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다? dx의 dy 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됐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역함수의 미분법은 그냥 우리가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긴 하지만 이 공식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 변수의 변화를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제 자 2.2.5입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은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때 우리는 뭐를 구해라? f의 인버스에 미분한 거에다가 9를 넣은 것 값을 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정리 2.2.4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f의 인버스를 미분한 형태는 결국 뭡니까? f를 미분한 거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f 인버스의 미분한 형태에다가 뭐 9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우리가 뭘 집어넣은 값을 생각해 줘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9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에 9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여기가 9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9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역함수는 뭡니까? x랑 y가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y니까 이 y 값이 9가 됐을 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x 값이 바로 뭡니까? 그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 결국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 9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x 값을 구해보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실근은 뭡니까?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x 1 집어넣게 되면은 0이 성립하죠. x 마이너스 1이고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2죠. 플러스 2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어때요? 실근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입니까? 판별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건 음수가 되니까 얘는 우리가 뭐 실근을 가진 케이스가 될 수가 없죠. 실근을 가지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9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fx는 9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x 값은 결국 1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9를 넣었다고 해서 9를 넣은 값을 구한다고 해서 여기에 똑같이 9를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9를 넣으면 안 되고 fx는 9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x 값을 찾으셔서 그 x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계산을 마무리해 보게 되면 자, 얘는 자, f를 미분해 주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 4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예제 2.2.6은 2.6은 이제 이런 걸 좀 고려해볼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위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풀어보시면 돼요. 자, 예제 2.2.6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주어져 있는 식 자체는 루트에 자,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일 때에 뭘 구해라? dx dy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dx dy를 구해준 대신 이 x가 지금 y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dy dx 그러니까 x가 지금 y에 관한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니까 이 그 루트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을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2 루트 자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 보게 되면 여기는 뭐 3y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자, dx의 dy는 이거 역수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요? 3y 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루트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뭐 요런 식으로 해도 되고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물론 dx의 d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좋겠지만 이 식 자체는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가장 좋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기 좀 편한 식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낼 때는 뭐 이제 x, y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 값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혼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음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인데 자 음함수 미분법은 일단 우리가 음함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음함수는 우리가 뭐냐면 요런 형태, 요런 꼴로 나타내지는 형태입니다. 요런 꼴로 나타내지는 형태를 음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y는 fx라는 요런 형태는 바로 양함수고요. 그럼 음함수 미분법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놈을 음함수라고 하는데 이 음함수에 대해서는 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먼저 이 음함수의 기본적인 예로서는 바로 원의 방정식이 있겠죠. 원의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 곡선, 뭐 타원 포물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2차 곡선들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좌변이 이제 어떻게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식을 함수식을 우리가 어떻게 미분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일단 아이디어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조금 이용하셔야 된다는 부분. 자 그래서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역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자 2.2.7입니다. 자 문제는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는 3이라는 이런 음함수 형태가 있고 여기서 우리는 뭐다? dx, dy를 역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 일단 이 식을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x, y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이게 이제 음함수 형태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은 f의 xy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해야 우리가 dx, dy를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해 미분. 자, 일단 먼저 처음에 있는 항은 그냥 x 제곱만 있으니까 그대로 2x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문제는 자 y제곱입니다. y제곱을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사실 뭡니까? 우리가 이 음함수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우리가 어떤 그 x랑 y 함수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y도 어찌 보면 뭐예요? x에 관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y도 어찌 보면은 x에 관한 식이고 이 y제곱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f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성함수의 미분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령은 뭐냐면 이 y제곱이라는 놈도 x처럼 미분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y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일단 x처럼 먼저 한번 미분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y 프라임을 한 번 더 곱해주자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합성함수 미분법 했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3을 앞으로 빼내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xy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x랑
y가 fx니까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되는 미분은 그냥 뭡니까? y를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x 그러니까 y도 이제 x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x가 곱해져 있는 그러니까 즉 고배 미분법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자 y는 미분해 주게 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고 거기다가 y 프라임 곱해지니까 이건 y 프라임만 남겠죠. 자 요런 식으로 미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dx의 dy잖아요. dx의 dy가 바로 뭡니까? 얘 아니에요 얘. 그러면 우리가 이 식 자체를 어떻게 y 프라임에 대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y의 마이너스 3x의 y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y 마이너스 2x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y 프라임은 결국 뭐가 됩니까? 2y 마이너스 3x 분의 3y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여기도 당연히 이 도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y 마이너스 3x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음함수의 민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 2.2.8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예제 2.2.8입니다. 자, 곡선이 지금 x 세제곱 y 세제곱은 구해요. 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뭐 원의 방정식도 아니고 이게 세제곱이니까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곡선이라는 건 알겠단 말이죠. 근데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 2,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해야 되느냐? 바로 dx dy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dx dy를 구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x는 2가 되고 y는 1이 됐을 때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dx dy가 되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이제 찾자라는 겁니다. 자, 요 식에서 자 미분해 볼게요. 자, 3x 제곱이 되고요. 얘는 이제 y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처럼 미분한다고 했죠. 3y 제곱이 되고 마지막에 y 프라임을 한번 곱해주는 겁니다. 자, 상수는 당연히 미분하면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 y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y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에다가 x는 2를 집어넣고 y는 1을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러면은 점 2,1을 지나게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시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지금 책에 약간 오타가 있네요.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4가 되네요. 예. 아, 접선의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네요. 만약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 자, 탄젠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교각을 구해주는 과정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63페이지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근데 요런 곡선이 있고 요런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요 교점에서의 그 교각을 우리가 찾는 건데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 곡선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어보자라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이 곡선을 L1이라고 하고요. 이 접선을 L1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접선을 L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L1의 기울기를 편의상 M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L2의 기울기를 M2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M1은 결국 뭡니까? 이 직선이 이제 뭡니까? 이 직선이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뭡니까?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이건 지금 제가 그림이 좀 너무 수평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좀 그리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봐도 약간 요런 각 있죠. 그림 좀 다시 그릴까요? 그림을 좀 다시 그리는 게 좋겠네. 자,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일단은 먼저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그러면 자, 이 점에서의 교점, 이 교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이 곡선에 대한 접선. 자,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 조금 그림이 좀 미흡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요렇게. 이 그림이 좀 그리기 어렵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X축을 그릴게요.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이고, 여기 0입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편의상 똑같이 아까랑 얘를 L1이라고 할게요. 얘를 L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L1의 기울기, 그 다음에 L2의 기울기가 있겠죠. 그럼 그 기울기를 우리가 M1이라 한다면 이 M1은 바로 뭐냐면 이 L1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 바로 요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그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될 거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각을 우리가 뭡니까? 베타라고 한다면 L2의 기울기는 바로 M2가 되어서 바로 탄젠트 베타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교각이잖아요. 교각. 근데 그 교각이 얘가 될 수도 있고, 교각이 이제 뭐냐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다음 지금 책에서는 이제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예각의 크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지금 요 그림에서만 보게 되면 알파랑 뭐예요?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의 관계로 우리는 뭐냐면 이 교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어때요?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여기가 이제 바로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예각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예각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요 각에서 이 각과 이 각을 더한 게 바로 요 예각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을 이제 세타라고 만약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세타, 탄젠트 세타 값입니다. 탄젠트 이 세타 값은 바로 어떻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라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탄젠트 자 뭐예요? 파이에 이제 마이너스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얼싸 탄 코니까 얘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마이너스의 탄젠트 마이너스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준 결과값이 이제 뭐 그 탄젠트 값이 나오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그 세타 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요리 덧셈 정리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에 뭐가 돼요?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어요? 1 플러스 m1 m2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탄젠트 베타가 이제 뭐예요? m2였죠. m2 마이너스 m1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문제에서 예각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탄젠트 값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탄젠트 값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은 이 m1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되면 이것 값이 이제 뭐가 돼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예각을 구하라고 한다면 바로 어떻게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예제 2.2.9를 한번 풀어보고 한번 이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 두 원의 교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자 예제 2.2.9를 보시게 되면 자 C1이 지금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C2는 이제 뭐냐면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교점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예. 교점을 먼저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여기 풀이한 거 참고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교점이 두 번의 교각 교점이 일단은 구해보게 되면 여기 지금 풀어본 거에 조금만 참고해보게 되면 2,3이랑 시간 관계에서 좀 참고를 할게요. 마이너스 2,1에서의
교점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원이 만나게 되는 그 점이 바로 2,3이랑 마이너스 2,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C1을 우리가 그 접선을 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C1부터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해보게 되면 C1 미분한 걸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자 2에 x-1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2y는 0입니다. y 프라임이 돼야 되겠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2y하고 y 프라임이 돼야 되겠죠. y 프라임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그러니까 C1의 프라임이 결국에는 M1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M1은 결국 뭐가 됩니까? Y 프라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Y분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C2도 한번 미분해볼게요. C2를 미분해보게 되면 이제 M2가 되겠죠. 자 미분해보게 되면 자 2X 플러스 자 2의 Y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미분한 거 한번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는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맞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M2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2,3이랑 마이너스 2,1에서의 그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자 2,3일 때의 교각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때는 뭐가 돼요? M1은 뭐가 돼요? 계산해보게 되면 2랑 3을 넣어서 계산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M2는 뭐예요? M2는 2,3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 탄젠트 세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결국에는 이거죠. 1 플러스 M1 M2 분의 M1 마이너스 M2. 그러니까 M1 마이너스 M2를 계산함에 따라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음수가 나오게 되면 예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각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 각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3, 1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1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얘를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3을 분자분모에 곱해주게 되면 3 플러스 2에 그다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얼마? 5분의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계산 잘못했네. 5분의 6이 아니라 여기는 6이고 그러니까 5분의 5죠. 그럼 1이 되겠네요.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이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세타 값.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됐죠? 예, 요렇게 일단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교점이 마이너스 2,1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역시 그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M1은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1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M2는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1 플러스 m1 m2 m1 마이너스 m2 이렇게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6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3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이거 맞죠? 3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여기는 5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네.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교각은 이제 4분의 8 이건 좀 책이 좀 잘못된 부분이지 않나 이 생각 좀 들거든요. 일단 어쨌든 자, 이 교각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반대쪽인 요쪽 각도 교각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그러니까 탄젠트 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줌에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각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 절대값을 채줘 가지고 양수가 되는 값을 구해주면 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마지막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구해보게 되면 세타는 뭐예요? 세타가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근데 사실 이 교각이라는 의미 자체가 조금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험을 만약에 이 문제를 낼 때는 제가 조금 혼돈 없이 예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도록 할게요. 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개 변수까지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매개 변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